정의롭고 품격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입수엔진 정답은 없다. 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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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1, 2, 3, 4, 5. 5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티키 쇼! 네, 반갑습니다. 야, 거의 뭐 이제는 레크레이션 선생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러다가 진짜 그거 할 판이에요. 팅팅팅 탱탱탱탱 이거 알죠? 호라이팬 놀이 이거 할 판이에요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세요, 타카씨? 아파트. 저도 알죠. 그 알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좀 재밌는 거 여러분한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네, 게임도 해봐야겠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긴장을 놓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하여튼 눈치게임과 같은 인트로를 하고, 오늘도 우리 농심 아저씨, 예지다람쥐, 그리고 우리 김건우 기자님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심 아저씨,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차가 적응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운전하고 올 때 네, 거기 이제 밤 12시거든요. 네. 아, 졸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네네. 괜찮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방송하다 졸면 안 돼요. 절대 졸지 않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텐션이 떨어질까봐 사실은 오늘 좀 전체적으로 기분이 좀 다운돼 있는 거예요, 다들. 맞아요. 댓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네. 댓글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오늘 예지다람쥐하고 저하고 오늘 이 네. 방송 바로 전에, 직전에 바카스 한 병씩 드리킹 했어요. 네, 드리킹했습니다. 원샷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오늘 텐션 떨어지면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뭐, 이래 선거 보시면서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결과는 주어진 거고. 맞습니다. 그럼요. 결과는 주어질 거고, 네. 주어지진 않았지, 아직. 주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미 아.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 던져졌다. 아, 그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충분히 우리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 우리는 그래도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네,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겠다. 오늘 다들 투표는 했어요? 아니면 사전 투표 좀 하셨나요? 기자님은? 저는 사전 투표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전 투표를 하신 걸 보니까 부정선거론자는 아니었다. 그걸로 감별이 되는군요. 아, 또 아, 우리 좋습니다. 예지다람쥐 투표했어요? 아,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둘째 날, 사전 투표 둘째 날? 네, 그 빨간 셔츠를 입고 온 날, 네. 그 옷을 입고 투표를 했습니다. 아, 이분도 어쨌든 부정선거론자는 아니었는 아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타카 아저씨는 투표하셨어요? 뭐, 묻지 말아주세요. 왜요, 묻지 왜요? 말아주세요. 왜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얘기고, 또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아. 묻지 말아주세요. 내가 누굴 어. 뽑았냐는 거 물어본 것도 아니, 아니고 뭐, 투표도 뭐 묻지 말아주세요. 묻지 마. 아, 알겠어. 묻지 말아주세요. 우리 농심 아저씨는요? 저는 2일차에 했고요. 그래요? 오늘 이제 고양이 얘기가 아마 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저희 고양이 2마리 키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큰 놈이 암놈인데 아파가지고 오. 동물병원 가기 전에 투표하고 그러고 동물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양이는 왜 건드린 겁니까 도대체? 아, 비만 고양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따가 한번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고양이에 또 화났어.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전투표 2일차에 선거하셨다. 2일차에 했습니다. 했어요. 야. 어쨌든 이분도 우리 부정선거론자는 패널은 아닌 모두. 거예요. 아. 2일차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티키타카의 패널 여러분들은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걸로. 절대. 1일차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2일차에 2일차에 했습니다. 했다. 네. 예. 네. 그 감독님 지금 1시 넘었는데 1시까지의 투표율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12시에도 보니까 뭐 저번 투표하고는 좀 비슷하게 투표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투표율도 보시고 계속해서 자막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시까지는 투표를 한 1,000만 명이 했대요. 네, 1,000만 명이 했대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가 4,439만 명 네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6만 명이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유권자의 한 4분의 1은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전 투표는 그때 뭐 호남 여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대구, 뭐 경북 이쪽이 네. 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대구 쪽에 압도적으로 높죠. 네, 당연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예, 그때 많이 했던 분들이 있고 안 했던 그렇죠.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예,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그 티키타카 동태 조사를 먼저 열어봐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날인 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와우. 21대 대통령 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네, 1번 기호 1번 이재명, 2번 기호 2번 김문수, 3번 기호 4번 이준석, 4번 기호 5번 권영국 이렇게 했고요. 예. 제가 그 8번 분을 못 넣었어요. 이게 지금 최대 4명, 4개까지 보기가 있어서, 예, 그거는 제가 심심한 위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해요. 아, 그 분까지 못 넣었다. 아, 8번이 있었습니까? 8번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8번 황교안 씨가 분께는 안 찍혔어. 죄송합니다. 사퇴는 사퇴했잖아, 사퇴. 네. 사퇴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분을 놓고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오늘 2시 반. 많이 2시 반? 업무해 주시고. 네. 네. 2시 반? 2시 반에 네. 네, 동태조사는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 티키타카 1분 헤드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헤드라인입니다. 작년 12.3 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오늘 선거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부터 오늘 선거일까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제 마지막으로 서울광장, 여의도, 대구에서 새 후보가 마지막 유세로 피날레를 냈습니다. 마지막 유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에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동향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구시 의원인 윤미정 의원이 어젯밤에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출몰을 했습니다. 아이고. 출몰하지 말아야 될 나오지 말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표장에서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무슨 얘기부터 할까? 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출몰한 소식 얘기부터 하려다가 네. 일단 요 마음을 잠깐 넣어놓고 네. 넣어놓고. 네, 잠깐 넣어놓고 음. 어제 있었던 얘기 좀 할게요. 네. 어제 마지막 유세가 이제 각 후보별로 있었는데 네네. 일단 이준석 후보만 대구에서 하고 네네. 그다음에 1번 후보와 2번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예, 뒷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모두 모여서 괴물 독재 정권이 출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난날 민주화 시위를 했던 그 넥타이 부대들에게 김문수 후보가 자기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광장에서 지난 계엄 해제와 탄핵에 찬성했던 그 지지를 몰아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그 자리, 그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앞날에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새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어제 마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낙연 전 총리예요. 네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일단 네. 나왔어요. 나온 네. 것까지는 이분도 참 큰 마음 먹고 나왔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나오면 큰 절은 디폴트. 네. 일단 큰 절 해야 돼. 네. 그거 하나. 그다음 네. 두 번째는 그 아직까지도 뭐 계엄 탄핵 이런 네. 것들이 좀 묻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윤상현 이런 네.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나왔어요. 나온 거. 네. 그럼 나온 거는 그래도 큰 용기 갖고 나왔는데 네.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요. 말을 혼자 다 했어. 후보보다 더 많이 했어요. 얼마나 쌓여 있는 것이 많겠어요. 쌓여 있는 게 많아서 쌓여 있는 게 그렇다. 많아서. 민주당에서 네. 그렇게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절대 독재 괴물 정권한테 넘겨줘서는 안 된다. 네. 네. 이 한 가지 욕심으로 나왔으니까 그분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줘야 됩니다. 억하심정이다. 우리로서는 외연을 확장되는 좋은 계기도 됐고, 네. 사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낙연 지금 그 전 대표께서 지금 그 말에 메시지에 주목이 되거나 네. 그럴 말을 할 이제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멍석이 어제 안 진짜 잘렸어 그동안. 네, 제대로 목소리 없었죠. 제대로 기회를 잡으셨고 어제의 수혜자는 이낙연 전 대표였다. 지금이야. 네.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야. 지금이다. 지금이야. 그런 거죠. 기자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국민의힘
광장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괴물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아야 된다는 데는 한 뜻을 같이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과연 우리가 이제 3년 전으로 되돌아가서요. 그때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조금만 더 일찍 파헤쳤더라면은 이낙연 후보 전 총리가 후보가 됐을 거예요. 그랬다면은 아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아닌 이낙연 정권이 탄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가 있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장 마음이 아픈 두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내다본 거예요. 이재명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하면서 괴물 독재 정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제 총통 정치, 뭐 입법 독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괴물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거든요. 얼마나 이분이 대한민국 앞으로 5년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말을 썼겠냐. 그리고 거기 나와서 그분이 어저께 저녁에 이제 호소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이 대변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분이 길긴 길었어. 그렇죠. 그래도 네. 길었고 맞아요. 후보보다 길었고 9시까지 해야 되는데 혼자 다 그러니까요. 쓰고 다 했어요. 네. 사실은 이낙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을 때 더 그게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말을 왜 안 하게 했어 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네. 누가 그 귀한 시간에 네. 더 목소리를 내줬을 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맞습니다. 요 포인트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아니 저는 더불어당 이낙연 후보입니다. 진짜 아, 비슷해. 비슷해. 제가 어제 많이 과했죠. 그거 과했지요. 예. 죄송합니다. 과했지요. 아유 잘한다. 네. 준비해 왔어. 아니 어제 저는 이렇게 가서 보는데 네. 이게 내용을 다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정 부분만 이제 그 대표님 나오시는 모습 보고 그 부분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어제 보다가 저도 뒤로 거의 넘어갈 수준으로 봤는데 저는 거기서 그 포인트를 봤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손 잡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드는데 거기서도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챙깁니다. 나경원 그 의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뒤에 소외돼 있으니까 그걸 또 챙겨요. 옆에서 뒤에 있다고 옆에 손 잡으라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로 네, 진짜로 대단한 분이다. 저는 네. 그거 말고 이렇게 사방을 보면서 인사를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뒤쪽 한번 하고 그다음 앞쪽 한번 하고 이제 옆에 사이드 쪽 왼쪽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열이 틀어지잖아요. 우리 귀여운 양양자 의원님이 이렇게 섰다가 갑자기 딱 보고 자기 옆에 누군지 딱 보더니 내가 그게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딱 보더니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제일 멀리 있는데 그쪽으로 막 혼자 뛰어가. 근데 한동훈 대표를 딱 잡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양양자 의원님 부산 며느리 아닌겨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절 하기 전에도 두 분께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을 네. 하시더라고요. 작게. 하여튼 나는 그거 보고 혼자 빵 터졌어요. 이렇게 딱 아.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옆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갑자기 가더니 한동훈 대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짠.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이 보면 한동훈 대표 손 딱 잡고 있잖아요. 하여튼 얼른 갔어. 네네 그거 되게 귀여웠다. 우리 양양자 의원님 귀여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람쥐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 오늘 밤이면 이제 자정에 발표가 되죠. 그렇죠. 발표가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진정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이낙연 씨를 보면서 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우리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많은 반응도 일으켰죠. 네네. 이제 우리 이낙연 씨가 참 큰 인물이 호남에서 큰 도지사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면서 큰 인물의 민주주의에 그런 인물이 우리 국힘에 왔다는 것은 참 든든하다. 맞습니다. 이제 자꾸 쪼그러지고 있는 국힘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호남 이쪽으로
이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봤고 네. 네.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기원을 해왔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 네. 저는 저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후보가 바뀌었나? 아. 이렇게 그런 느낌을 아닌데 들 왜 또 정도로 옷을 혼자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 옷만 저 원래 빨간색을 입었어요. 이 그런 좀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후보가 바뀌었나? 아니면 우리가 5년 뒤에 후보를 보는 건가? 미리 우리가 앞서서 보는가?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네. 가져봤습니다. 우리 네. 기자님 저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저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똑같은 얘기도 차곡 똑같은 얘기 되게 재미없게 얘기한다. 제가 한번 아니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려보세요. 그 야구를 사랑하는 이제 야구 애호인의 관점에서 아니, 봤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흰색 유니폼은 홈구장일 때 흰색을 입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지금 어웨이 원정 유니폼을 입고 원정이다. 지금은 잠깐 원정 게임을 나가 있지만 네. 돌아올 때는 화이트한 유니폼을 입고 네. 홈 유니폼을 입고 돌아올 것이다. 돌격! 제가 우리 탑 기자님 살렸습니다. 아유, 제가. 잘한다. 이게 바로 5년 뒤에는 반드시 네. 저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5년 뒤에는 그렇죠. 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예. 이게 바로 티키타카 아닙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요. 아. 돌격! 앞으로! 앞으로 돌격! 앞으로 오늘 우리 휴일이라 한동훈 가지고 시대를 위하여. 오늘 휴일이라 가지고 네. 네. 옆방이 비었어요. 아, 요런 그래? 날 그렇구나. 소리 지르면 쫓아온단 말이에요. 요런 날 알겠습니다. 소리 많이 질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래와 구호와 네. 여러분의 함성이 함께하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 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네, 네. 왜 언젠가부터 타카 할 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타카가 뭐 수시로 변해가지고 타이밍을 못 잡겠다. 타이밍 못 잡겠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실망입니다. 뭐 신호를 주세요. 신호를 네. 눈치껏 들어오셔야 돼요. 아, 여기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네. 정글이에요. 어제부터 이제 정글의 법칙만 존재한다 아니,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막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티키 타카. 타카! 아이고, 내가 쇼! 아니 그것도 들어야 돼. 이거 봐. 난 지금 너무 앞서가지고 제가 했어요. 아니 예지가 있어. 예지가 티켓하고 있어. 타카는 우리 네. 같이 하자. 가고 싶은 사람. 아 그래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지금 하면 의욕이 재미없으니까 앞섰어요. 조금 있다가 아, 네. 제가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요. 군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 좀 이어가고 싶은데 이분이 절도 하고요. 네. 요즘에 이제 찐 퍼포먼스 하잖아요. 네, 네. 찐 네. 이런 거도 그래서 여기에다 뭔가 이제 써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이제 선거운동했던 그런 퍼포먼스 이제 어제까지 끝났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농심 아저씨 어떻게 우리 보셨어요?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네. 봤어요? 찐 퍼포먼스 찐. 음. 별로 그 단어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뭐 찢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사람들이 그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준석 득표율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럼 맞아요. 10% 넘을 수 있냐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 사실 관전 포인트가 좀 밀렸어요. 뭐요? 김문수 후보가 네. 40% 넘을 수 있냐. 음.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그 두 개 오히려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경제인 관점에서 보면 네네, 뭐 네네. 이재명 후보는 뭐 굳은 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굳은 자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텐션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럼. 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런 거 가라앉았거든. 굳은 자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네, 굳은 자 네. 어디 어. 포인트에서 웃긴 거예요? 저 굳은 자요. 아, 굳은 자. 왜? 네? 왜 굳은 자가 뭐가 어디가 웃긴 거지? 그 왜요? 굳은 자 그거 아니에요? 뭐? 뭐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쓰시던 단어인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쓰게 되는 것 한자 같네요. 굳은 자 이거. 네. 네.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네. 그냥 화투로 점 보고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그런 굳은 거, 자 네.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떴어요. 예. 굳은 자.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그 절하고 찐 퍼포먼스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어떠셨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안 맞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선거 캠페인을 지금 이제 투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선거 캠페인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진 어떤 스타일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하고는 좀 안 맞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포지티브한 스타일로 본인의 어떤 그 미래층 사진을 좀 냈으면 좋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그 우리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했던 거는 김문수 후보에게 플러스가 되지 못했고요. 사실 유세장에서도 그런 퍼포먼스는 사실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연륜이라든지 네.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 철학을 보면은 조금 격이 맞지 않는 품격에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김문수 후보는 가족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하고는 그쵸? 상반되는 맞습니다. 포인트는 있어요. 네, 네. 있는데 네. 그게 또 너무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도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뭐 사적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공적 인물을 뽑는 건데 너무 이제 사적인 관계를 앞세우는 것도 참 저는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자꾸 절하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좀 그거 잘 아닌 것 같아요. 절 왜 하시는 거예요? 절 하시면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르신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뭐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 함축적인 의미는 많이 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뭐 본인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계엄과 탄핵에 잘못을 사과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크로비스타를 하고 절연한다는 거 하나만 하면 끝날 그렇지. 부분인데. 절을 하지 말고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연세 많잖아요. 네. 나이 많으신 분이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니까 뭔가 선거에 있어가지고 좀 희화화하는 같은 느낌이 됐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가가지고 뭐 찍고 절하고 뭐 이 막 주먹 날리고 이런 모습들이 선거하고 어울리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숨은 미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꾸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드러내려고 따님을 앞세우고 저쪽은 네.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숨기고 나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그렇죠. 가야지만은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드러나는데 그걸 상대방과의 어떤 비교하는 네거티브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식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선거 저분 뭐하러 나왔지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메시지가 없어요. 왜 나왔는지라고 하면 그치. 하다못해 이준석이 같으면 코끼리 젓가락이라도 있는데 이분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사람들이 볼 때 뭐 와서 찍고. 옷 찢는 퍼포먼스하고 네. 절하고 그분이 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맞아요. 거죠. 맞아. 그 메시지라고 하시면은 보면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재명 나쁜 사람이다. 그거는 이미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들. 사람 맞아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린 다 알아요. 그 이상이 없어요. 네. 그냥 이재명 나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다. 음. 예. 그 그래서 이상을 속상하지, 보여주셔야죠.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결국에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좀 통합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통합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민주당은 뭐 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 뭐 정광훈의 꼭두가시다, 윤석열의 아반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한마디 얘기를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런 통합적인 메시지가 없었다. 정말 너무 아쉬워요.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재명이한테 제가 한두 가지 더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이 끼치겠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나 너무나 식상했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제가 한두 가지 더 보태진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안 된다. 난 전 네. 그렇게 안 봐요.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 정책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국민들한테 정책 제안을 해서 국민들한테 더 나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맞아. 그런 대체제로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국힘 대선 후보의 대체제로 나왔기 때문에 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저 기분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친윤 떨거지들이 국힘당을 아작내고 친윤 떨거지들이 이런 맞아요. 형태로 만들어 나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떨결에 나와가지고 뭐 할 게 네. 있어야지. 옷 찢는 거 또 외에는. 앉아 있다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진짜. 오늘인데. 오늘이니까 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않을게요. 답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찢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타카 아저씨 말씀 되게 공감되는 게 맞습니다. 똥이 이만큼 묻어 있어. 네. 여기 좀 더 묻는다고 해서 그럼 네. 뭐 달라질 거 없잖아.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나쁜 사람인 거 알아. 네. 근데 너네는 계엄을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어. 문제예요. 맞아요. 그 간단한 이 문장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절연을 하고 그렇지. 우리는 그거랑 이제 끝내고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있다. 이렇게 딱 네.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윤석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네, 저 네. 뭐 또 열받아서 얘기 좀 네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이명 학시 한번 하고. 학시 그렇죠. 네. 오케이. 이명박이나 네. 제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습니다. 이명박 씨나 뭐 대통령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나 네.
이번에 선거 나올 때 네. 선거를 돕겠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돕지 말고 부정선거라든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에 대해 가지고 맞네. 비상계엄 잘못했다. 맞네. 부정선거 믿지 마라. 맞네. 사전투표하라. 잘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지. 아,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 그거 야. 뭐 시장 간다고 네. 될 일입니까? 맞습니다. 야. 우리 지역에 뭐 아니래 서무시장 간다고 될 일이냐 맞습니다. 이거지. 네. 아, 여기서 우리 보시는 분들하고 우리- 또 여기 또 박수 한번 줘야 돼. 일단 박수 한번 아, 쳐야 맞죠. 돼. 와, 요거는 진짜 맞다. 아니 보수의 어른이면 네. 어른답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보수에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디 뭐 지자랑하러 청계천 가는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 맞습니다. 그렇지. 네? 예. 광팔 때가 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 비상계엄 문제. 탄핵에 여러분 탄핵 그러니까. 찬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 근데 네. 요게 진짜 포인트네. 네. 사실은 우리는 전 대통령들이 어쨌든 집거하다가 나왔네 요게만 네. 주목을 했는데 네. 그들의 메시지가 진짜 음. 큰 어른답게 보수의 큰 어른답게 딱 나왔어야 된다. 음. 와, 지금 박수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네. 지금. 아유. 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네. 탁 아저씨가 탁 역시 그 청계천 아저씨가 가가지고 몇 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리하신다. 이 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맞아. 분열되는 이 시점에 음. 네. 그것을 합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네. 아니, 아, 맞습니다. 네. 좀 탁 아저씨 괜찮아요, 이제?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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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가라앉히겠어요. 네. 네. 탁 아저씨가 한번 이렇게 욱해서 한번 이렇게 쏟아내 주시면 아주 시원하고 네. 우리 탁 아저씨 통찰력이 맞습니다. 있어요. 아, 네, 네. 최고입니다. 아니 주말에 지방 한번 마실 다녀오시더니 더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오신 것 같아요. 수련을 하고 오신 건가? 네. 아, 수련을 하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해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광주 전 대표가 가가지고 우리 여기까지요? 한 전 대표가 가가지고 네. 지는 줄 알면서 승리하는 그 심정을 알겠느냐 그러더니 요즘 내가 그렇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진정해. 광주가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울분이 나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기는 유스엔지 정답은 없다. 티키! 탁하 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그 이준석 후보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굶더라도 호랑이다. TK에서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서 비만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비만 고양이 키우시는 우리 농심 아저씨 빡쳤어요. 네, 우리 자, 사실 저희 고양이는 비만은 아닙니다. 고도 비만. 제가 비만입니다. 근데 저희 그 집사가 비만이야.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네네. 둘째 데리고 온 고양이가 승봉도 출신이에요. 섬에서 왔는데요. 원래 큰 놈은 벌써 4살인데 2.8kg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둘째 놈은 9개월 됐는데 벌써 4.5kg가 나가요. 비만 맞는데 맞는 거 아니, 아니에요? 한 달에 500g씩 늘어요. 어. 그래서 근데 아까 예지 다람쥐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종을 키우고 있는데 예지 다람쥐네 고양이는 더합니다. 7.7kg 7.5kg 입니다. 나간다고. 제가 저희 고양이도 스트리트 출신인데 아, 그래요? 처음에 250g으로 구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잘 먹인 거죠. 네. 저는 얼굴밖에 안 보여서 얼굴만 보고 얼굴 너무 조그매가지고 더 먹여야겠다 했는데 몸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7.5kg다. 그래서 지금 TK에서 했던 요 발언, 이준석 후보의 요 발언 때문에 전국의 애묘인들이 특히나 두 분과 같이 비만 고양이를 키우는 두 분이 네. 굉장히 열이 받았다. 그러니까 왜 열이 받냐면 네네. 그 고양이가 원래 좀 날씬한 종도 있고 그렇죠. 통통한 종도 있는데 그렇죠. 고양이는 하루 중에 3분의 2를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처럼 산책을 나가서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네. 네네. 좀 이렇게 후덕해지는 느낌이 드는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타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그렇죠. 들은 거를. 네. 왜 죄 없는 고양이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들, 전국에 있는 집사들을 열받게 하냐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어. 애묘인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네. 애타조인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애가 탑니다. 네, 애가 탑니다. 네. 근데 또 이준석 후보는 보면 약간 이제 TK를 좀 공략하는 것도 보이고 예전에 보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그 성제 네. 가서도 묘비 닦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보수인데 좀 다르다 이런 걸 계속해서 어필하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최연소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 대표를 할 당시에도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지리멸렬하는 상황인데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라고 외쳐가지고 대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는 대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아버지 고향이에요. 아버지 엄마 고향이지 자기가 뭐 대구에서 뭐 초등학교 나온 것도 유치원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아버지 고향인데 가서 나도 대구 사람입니다 외치니까 대구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도 차기 TK를 대표할 만한 정치인 중에서는 너 이준석 같은 놈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네, 여기서 포인트는 노미. 네. 네. 노미. 네, 네. 오케이. 네, 그런 사회니까 이제 네. 대구 시민들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보수의 새로운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실자 네. 수록하자.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실천을 못 해요. 그냥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우리 광주에 있던 5.18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주 4.3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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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뭐 너무 긴 것 같아 치고 네네.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 TK 비만 고양이 참 표현은 우리 그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한테 미안하지만도 미안하지만 우리 국힘에 가지고 있는 구태 기득권 세력들한테 저만큼 잘 네.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구태 기득권 세력들을 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아니, 친윤 떨거지들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비만 고양이 아니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을 너무 네. 과대포장한 거 아니에요? 무슨 네. 호랑이요? 전 호랑이는 안 보이고요. 비만 고양이 얘기하길래 본인 얘기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면은 내용 중에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새로운 뭐 씨앗을 싹을 키워달라는 의미다. 뭐 앞으로 제가 지더라도 저와 함께 그 지지자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구태는 어느 순간 청산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싹은 잘라야 됩니다. 싹은 키우면 잘라야 안 된다. 되고요. 저 뭐 구태가 뭐 청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음. 저는 이준석 후보는 본인 자체가 구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청산이 될 게 아니라 새로운 구태가 시작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이분이 구태 중에 구태인 이유가 뭐냐면 젊은데 저 정도 구태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게 상상을 포인트. 초월해요. 네, 그게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 일단은 비만 고양이를 키우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요 얘기 요 정도 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 하고 지금 잠깐 제가 중간 투표 지금 현황을 좀 봤는데 야, 궁금하네요. 한 1,300분 정도가 지금 1,400분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1위가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이 가장 높습니다. 과반 이상이고요. 네. 69%니까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지지하는 게 아니고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21대 대통령으로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네네. 네, 지금 69%. 그러니까 1,500분 정도 중에서 70% 정도 되니까. 네. 꽤 역시 많은 역시 분들이 굳은자다. 보통 1,000명 정도 그러니까. 기준으로 진짜.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죠. 일반적인 여론조사 1,000명 기준이니까 지금 1,500분. 지금 말씀드린 순간 1,50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우리 1일 동태 조사도 많이 저희가 주시고요.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나면 이 동태 조사 결과를 게시판에 올려놔요. 네, 그동안 했던 동태 조사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동태 조사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친윤? 가장 많은 우리가 친윤인데 네. 친윤들의 한 만행 중에서 가장 빡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네네. 그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이 아.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 아주 그 주옥 같은 그러니까 네, 주옥 같은. 질문과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 선택지였다. 그렇죠. 아주 네네. 굉장했습니다. 우리 네. 농심 아저씨는 친윤이 했던 만행 중에서 가장 빡치는 포인트 어떤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아, 그렇지. 캐나다에 다녀오는 바람에 캐나다에 뉴스를 못 갔다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뉴스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네. 뭐 굳이 지금 떠올려 보자면 네. 그분들이 한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열받는 포인트가 네네. 네네. 왜 한덕수 그 아저씨를 밀었나? 아, 그렇지. 그게 저는 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기 경선 1등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우리도 그리고 그때- 그걸 주도했던 의원이 네. 그래도 나름 국민들한테 조금 이미지가 좋고 한 그 박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 박수이밍 의원이 계시잖아요.
이미지가 이미지 좋다고요? 뭐 이미지 안 아니, 좋아요. 아니, 수영은 그러니까 네. 전에 그분이 네. 또 지역구도 수영구야. 그 네. 부산에서. 근데 네.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제 음. 학벌도 괜찮으시고 또 음. 나름 괜찮은 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도했다는 거에 저는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구나. 뭐 딴 예. 이유가 없었어요. 예. 공천 한 번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예. 아, 그 부산 저는 그렇죠. 공천만 받으면 되는 네. 곳이니까 음. 공천 한 번 더 받고 싶은 외에는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요. 맞아요. 국민이 문제일 거예요. 그게 뭐 그 한덕수를 부르는데 무슨 철학이 있고 신념이 그러니까. 있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없다. 아, 요즘 근데 그분 어디 계십니까? 누구요? 한씨 할배는 어디 계십니까? 요즘 그냥 한덕수요?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인으로 했다고 하다가 출국 금지 기사 나고 나서는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껴안고 이랬지 않았어요? 어떡해. 네. 아유, 하와이도 못 가시네, 이제. 네네.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저희가 어제 있었던 유세 얘기를 좀 이어서 갔고요. 아까 우리 네. 타카 아저씨가 화를 냈던 이 전직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라 살림을 정직하게 할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네. 했더라고요. 어제 저 청계천을 걸으면서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우리 전 대통령께서는 저 부산을 범어사를 사찰을 방문하고 네. 또 진주시장을 방문해서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고 지지 유세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아까 우리 저 탁 아저씨 말씀대로 네. 그 저 한 분은 탄핵당하셨고 또 한 분은 감방까지 갔다 오셨는 분인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과연 표의 확장성이 있겠느냐. 아까 우리 탁 아저씨 말씀대로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성찰하시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오는 것도 네. 적절했냐는 퀘스천이 맞습니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왕 나올 거면 좀 빨리 나오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 건데요. 그렇죠. 모든 게 안 뭔가 다 맞아요. 엇박이야. 그리고 삐그덕삐그덕거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까 탁 아저씨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어야 돼요. 나는 탄핵을 당했다. 나도 탄핵 당할 만큼 잘못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그 대한민국이 이게 바로선 법치주의고 민주주의 국가다.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이 같은 놈한테 너희들이 정권 뺏긴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저분 그 시장 가서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안타깝죠. 아니 예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 올바르지 않다. 대한민국이 현재 우리나라 세계 10대 강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맞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네. 캄보디아 그렇죠. 남미의 그렇죠. 어떤 캄보디아도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비상계엄 할 수가 있느냐? 네.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위헌하고 위법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맞습니다. 탄핵에 대해 그치. 가지고는 네. 거기에 대한 일을 벌렸으면 음. 계엄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 책임져야 된다는 탄핵을 찬성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 없다. 있었으면 그 전에 밝혔겠지. 윤석열이가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 있으면서 그렇죠. 또 한동훈 씨도 한동훈 전 대표도 밝히고 싶었지만 없었으니까 그런 건 없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메시지 냈으면 500만 표로 들어왔을 거예요. 500만 맞아요. 표. 맞습니다. 진짜. 뭐 시장 간다고 표 줍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보면요, 저 네. 두 대통령분께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저분을 보면은, 두 분을 보면은 잘하신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진짜로 요번에 나오신 타이밍도 참 안 좋았고, 그 그쵸. 나오신 심정은 또 이해가 돼요. 그만큼 위험한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아까 진짜 타카 아저씨께서 오늘 진짜로 진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말 예리한 지적 해주셨고, 정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국민이 말 안 한다고 그거에 없던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다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주셨으면은 정말로 더 좋았겠다라는 진짜로 너무 아쉽네요. 아쉬운 거 너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 얘기할 때는 이 효과음 자체적으로 하고 시작합니다. 네. 빠밤 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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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주스. 출몰했어. 아, 아.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네. 이번에 오늘 출몰했습니다. 21대 대선 투표를 하러 왔는데 이제 본인의 투표소는 뭐 한 초등학교더라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어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아이들 손도 잡고 웃으면서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와, 참 미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이 투표하러 온 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요. 네. 지금 뭐 투표는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은 사실
저는 뭐 솔직한 심정은 두 분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니, 박탈하고 그렇죠. 싶은 마음 네, 진짜.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투표권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니, 투표권 뺏고 싶어요, 정말로. 왜 투표하냐고. 왜 이거 선거 왜 하죠? 조기 대선 왜 치르죠? 본인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뭐 미션 완수한 겁니까? 아니, 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를 하러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네.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들 두 분이 투표를 해도, 어쨌든 이재명은 안 찍었겠지. 설마, 찍진 않았겠지. 안 찍었을 수도 있죠. 그런가? 하여튼 뭐 누군가에게 두 표를 줬다 쳐요. 저분들 둘 때문에 김문수 후보표 우수수 떨어졌어요. 우수수 떨어졌다고. 아니 안 해도 될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안 해도 진짜로. 될 선거를 그러고 하고 보니까 있고. 저분들은 사전 투표를 안 하셨네. 그러네. 일부러 오늘 하셨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매번 사전 투표했던 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 사전 투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했더라고요. 네. 네. 당신은 부정선거론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맞아요. 논리랑 영화도 이제 보고. 그러네. 안 네. 맞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오늘 투표를 했겠다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오늘 출몰했다. 근데 사전 투표 안 한 게 참 고맙죠. 만약에 사전 투표 날 저분이 출몰했으면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니 사전 투표 날도 출몰은 했지. 패딩 입고. 그거 어디 갔을까요, 그날은? 첫날 패딩 입고 그날은 출몰을 어디 했지. 갔을까요? 투표를 안 했지 투표를 안 그날. 했는데 그분이 어, 그때는 네. 빠밤빠밤 이때 오늘은 빠밤빠밤 이렇게 나타난 거지. 저 투표하고.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네. 사전 투표하다가 오늘 사전 투표 안 하고 그 뭐 아까 그 부정선거 영화관에 가서 졸기나 졸고 아, 저 진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폭탄주밖에 없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비겁하기조차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 깜빵에 다 보내놔놓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샤넬백이 하나가 아니라 파우치백이 아니라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지금. 맞아요. 두 개 그 나왔어요. 목걸이까지 네, 보수를 완전히 걸레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열받죠. 정말 열받아요. 하여튼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 또. 오늘도 그 투표하실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땠는지 저는 그게 그 궁금합니다. 알코올 그 검사 한번 안 해보나? 투표할 때 알코올 측정을 한다. 알고 어? 나쁘지 않은데요. 네. 후 불어보세요. 이런 네, 거. 그렇게 아니 특별하게 대통령 부분 안 풀어보세요. 이러면서. 그거 되게 웃기겠다. 아. 투표하러 왔는데 딱 보고 얼굴이 술톤인데 자 후하세요. 음주 투표냐? 그러니까. 아니 네. 저분은 야, 김건희 때문에 네. 대한민국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대거부터 시작하기 선거 때부터 맞아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줄리에서 시작해가 지금까지 하루라도 조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한 번도 제대로 못해. 그것도 뭐, 단순하고 무식한 단무비, 단무비까지 의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죠. 오늘 타카시 거의 랩하는 아니 왜냐면 수준이신데 오늘 지금 또 대선 본투표에 제일 열받았어 지금. 지금 거의 오늘 터졌어요 제일 지금. 열받았어요. 제가 아까 지금. 선거 얘기할 때 입 다물고 있잖아요. 네. 사전선거 했나 본선거 했나 제 입 다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하셨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점점점. 나 이제 알았어. 오늘은 물타크 아저씨가 말이 길어진다. 그럼 내가 요걸 물어보면 돼. 그래서 투표하셨어요. 요거 물어보는 순간 타크 아저씨가 입을 딱 다문다. 이거 하나 건졌어요. 네. 괜찮아요? 자, 윤건이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잘 말아 드셨어. 그러니까요. 드셨어. 아니 근데 그래서 사실 요게 포인트인 게 아까 지금 김건희 씨 얘기 계속 하셨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가족 자랑 계속해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이미 국민들은 가족에 대한 노이로제가 되게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 노이로제가 말도 없어요. 맞아요. 김문수 씨도. 그러니까 하고 뭐 싶지도 정책을 않아요. 공부를 해봐야지. 진정해. 진정해. 그래서 투표는 하셨냐고요. 저 할 말 없어요. 입을 딱 막을 수 있는. 자,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이 65.5%네요. 지난 대선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0.7% 높다고 하니까 지난 대선이 한 77% 조금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70%대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오늘 2시까지의 투표율은 좀 높은 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너무 아쉽죠. 지난 대선 보면은 거의 뭐 우리 그 지난 대선에 비해서 네. 이번 대선에 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계엄과 탄핵의 전국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뭡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나는 무조건 대통령이 어떻게든 될 것이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진짜로 의미가 보여졌는데요. 정말로 이번 대선
대선이 진짜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화가 나는 그것은 사기 경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화가 나니까. 하여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얘기 좀 이어서 가고 싶은데 오늘이 벌써 계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됐어요. 네네,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12.3 계엄부터 네. 지금까지 정말 밀도 있는 하루하루가 지나왔거든요. 네.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어요. 자, 일단 12월 3일 계엄의 그날로 갈게요. 네. 네, 계엄의 그날. 갑자기 밤 10시가 넘은 시간 그렇지. 네. TV에 나와서 전 아직도 생각나요. 이런 파란색 네. 그 커튼 앞에서 이러고 서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앉아서 네. 했는지 서는지 모르겠다. 앉았었어요. 앉아서 했나요? 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빨간색 그 하단 자막 윤석열 대통령 뭐 비상계엄 비상계엄 공포 선포. 네. 와,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또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의 계엄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짧게 얘기를 좀 하면서 지나가 볼까요? 야, 네. 어떡해. 제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요. 내 노력했는 결과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가 그 하나가 나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아니 몇 달을 그렇게 고생했는가 싶은 것이. 그 여기서 우리 예지다람쥐 랩 그거 있잖아요. 그 짧은 한 소절. 사람의 충성 안에. 원칙과 기준 안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전날 저걸 보면서 진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사진 광장 네. 어디죠? 방금 그게 국회 국회 로텐다홀. 로텐다홀 우리 아닌가요? 사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같이 네. 얘기하는 걸로 하죠. 그것도 네. 좋아요. 자, 네. 우리 저는 감독님. 자, 여기 이제 국회 요게 이제 로텐다홀. 요게 이제 그 국회에서 계엄 해지가 선포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로텐다홀. 예. 그리고 음. 그 앞에 사진은 이제 국회에 같이 이제 국민들과 이제 계엄 군인들이 엉켜져 있고 야. 하는 모습들. 저 군인분들이 무슨 죄예요? 요게 이제 국회에 이제 아. 다들 들어왔던 계엄군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저 사진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정치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인들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회로. 무력으로 한 거죠. 그래. 내 성에 네. 안 차니까. 정치를 네. 하라고 했더니 군인을 불러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진짜 못된 것만 어? 배워가지고. 그래서 예? 요 시민이 없었으면 저 문제 있었습니다. 진짜 훌륭한 시민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리고 군인들도 사실은 이제 무슨 옛날하고 죄요.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에 계엄 군인들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 해지가 통보되고 난 다음에 철수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 요 북한에서 사진은. 뭐 내려온 줄 알았다. 아, 저도 그랬다니까요. 와, 그- 진짜.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계셨죠, 우리 농심 아저씨는. 그때 저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김신조가 침투했을 때처럼 이렇게 뭐 내려왔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아까 이제 사진에 보시면 그 야시경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네네. 뭐 밀리터리 이런 거 좋아하는 음. 사람인데 어. 이게 옛날에는 하나짜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두 개 쌍발짜리를 달거든요. 이것만 해도 몇백만 원 하는데 그건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그 건물에 침투하면 밤에 들어가면 방 같은 데 막 들어가서 이렇게 뒤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수색할 때. 그렇죠. 예. 그때 쓰는 되게 고가의 장비인데 네. 저거를 계엄을 한다고 저걸 풀 장착한 저 특전사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자괴감 같은 게 그렇죠. 들었겠어요. 예, 되게 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다음 진짜, 사진 한번 예, 보여주시죠. 계엄이었고요. 네. 예. 계엄이 아우. 이렇게 와, 났죠. 예, 저 빨간 진짜. 자유 대한민국의 계엄이랑 같이 묶을 수가 있는 단어인가요? 그럼. 이게 왜 같이 있어야 돼?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를. 자유가 뭐죠? 아니 도대체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불러가지고 국회로 데리고 오면 뭐 우회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우회하겠다는 얘기야. 지가 진짜. 독재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 내 자유 말하는 거죠? 본인 자유, 윤 지 자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야겠다는 얘기잖아. 아, 그리고 그때 진짜. 블랙호크 헬기가 4대였나 그렇잖아요. 네. 그 국회 옆쪽에 보면 축구장 같은 잔디밭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네네. 네. 거기에 이게 4대가 오는데 제가 그때 봤던 뉴스 이후에 본 거로는 군인들한테 이거 계엄하러 간다고 하면은 안 따라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사령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같이 데려갔냐면 네. 우리 지금 훈련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어. 국회 그쪽에 이렇게 헬기를 이제 내리고 뭐 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간 거지. 만약에 출발하기 전에 국회에 왜 가는 거고 이런 거를 그 병사들이 물론 이제 간부급이 많겠죠. 네.
그 하자관급이 많을 텐데 특수부대니까 네.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으면 음, 누군가 한 명은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우리가 왜 국민을 상대로 하는데 우리가 특수부대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훈련이야. 같이 가. 그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하니까 일부러 저분들이 딱 보면 일사불란하지가 않아요. 그냥 좀 이렇게 따르는 척하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다음 얘기도 사진 사실 한번 있었죠.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 그죠? 네. 네,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되고 했을 때 그 타이밍,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이제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네, 그런 집회도 있었고, 또 네. 반대로는 아니다,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는 자, 이 탄핵. 사진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시죠. 자,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사진이죠? 이 사진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집회였어요. 예, 여기는 예, 그 요거는 사진이고 반대. 예, 반대.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예, 참. 지금 깃발을 들고 촛불을 들었던, 그리고 또 응원봉이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집회 문화에 새롭게 등장을 했잖아요. 네.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와서 이제 저렇게 가수들도 나와서 노래도 하고 예, 그랬던 예, 것 예,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아. 이거도 이제 퇴진을 위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반으로 갈라졌던 네. 예, 그런 시간들이 사실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저는 사실 예, 예. 보면은 저 때까지만 해도 혼란감이 좀 있었어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 진영의 대통령이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서 같이 이제 정치 활동을 했던 모든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 탄핵 반대의 앞장을 서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사실 제가 그 죄책감이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짜로 제가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로 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나름의. 근데 국민께 정말로 이런 실망감만 안겨드린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좋아요라는 거를 누를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리된 거는 사실 그 책 나오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정리가 됐고 나름의 그다음에 책을 보고 확신을 그렇죠.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예. 정말로 이게 나쁜 거였구나. 정말로 예. 잘못된 위헌위법한 계엄이었구나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나서 정리가 됐던 것 자,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네, 네.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죠. 예, 그리고 나서 사진 보면서 얘기해 주실래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네네. 한 장 한 장 보면서 설명하면 사진을 또 계속해서 이해가 띄워주세요. 좋죠. 예. 네. 사진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사저 앞이에요. 사저 앞이 한남동. 지금 보시면 경찰들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또 성조기. 들고 이렇게 나타나서 저 저 때가 앞을 그거죠. 곧 나온다. 예? 큰일 났다. 좀 있으면 나온다. 큰 거 터진다. 계속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그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 트럼프는 왜 있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휴. 저 동네를 실제 가보면 네네. 저는 거기 이제 가끔 이태원 앞에 자주 지나가거든요. 보면은 그 초등학교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초등학교가 바로 초입에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저 기간 동안에 시위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체육 활동이라도 제대로 했을까?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입은 친구들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진짜 네네. 보여줄 모습이 아니었는데. 요게 이제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 국회 앞에서의 국민들의 이런 환호? 같은 것도 탄핵 결정하면 전 그거 사진밖에 생각 안 나요. 인용됐을 때. 그 누구야? 김상욱. 아, 환희에 찬 눈물. 그렇지. 예. 네, 김상욱 의원이 그랬었죠. 다음 네. 사진 네, 한번 뭐 요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거부를 하고 조사도 거부하고 버티기 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은 그 경호원들, 네. 경호처하고 경찰이 맞습니다. 공권력의 충돌이 네.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출석하러 갔다가 또 바로 구속까지 네, 연결이 네. 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가장 제가 이제 경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그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그러니까 급여 소득자를 제외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뭐 분들 이야기 자영업자를 들으면 포함한
가장 요즘 이제 경기가 어떻냐 이런 걸 저도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엄 이후로 완전 박살이 났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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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 계엄 이전에도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계엄이 실시되고 나서 특히 이제 식당이나 그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딱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세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사람이 불안하고 불확실성하면은 이제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소비를 줄이니까. 소비도 그렇죠. 줄이고 예.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 진짜 경제에 진짜로 음. 직격탄을 날렸죠. 예. 네. 그리고 뭐 실제로 구속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사건의 이제 시간대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요 사진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에서 네. 무죄를 받고, 아, 뭐, 나한테 이럴 거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뭐 힘을 써라 이러면서 막 기자회견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모습이고요. 뒤에 옆에 보면 바로 또 장경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왜 활기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준 꽃길을 깔아주고 예, 감옥 앞에까지 갔던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요런 일들이 쭉 이제 이어져 왔죠. 아. 예. 진짜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진짜 대선이 시작이 됐죠. 대선이 시작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를 가르기 위한 경선이 진행이 됐고요. 네, 그 과정도 참 주옥 같습니다. 예, 진짜 참 주옥 주옥 같죠. 같은데 예. 지금 아까 보셨던 장면은 탑4까지는 이제 4분이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여기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예, 지금은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의 몸을 걸쳐놓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탑 2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사기 경선에 아, 한동훈 대표가 피해자가 돼서 네. 그리고 또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에 음. 불을 지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대선 오늘이 본 투표일까지 나온 상황이죠.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유- 사진 한번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네, 수많은 스타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진짜 네. 하루하루가 정말 네.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선이-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경선이 이렇게 다 계속해서 사진 올려주시면 돼요. 예. 경선이 이렇게 해서 끝났고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승복 연설까지 한동훈 대표가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예. 음. 그러나 요분이 또 나왔어요. 아, 나 너무 싫어요. 야,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저 너무 싫어요. 어쩌라고요? 네. 아, 저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래요. 네. 한 몇십 번을 그 몇십 얘기를 번 했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는 뉴스에가 한 번 말한 걸 본 거였더라고요. 네, 14번 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댓글 베스트 댓글 이완용도 조선 사람입니다. 옛날에 베스트 김대중 댓글. 대통령 앞에서는 서울 사람인 척을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저게 제일 웃겼어. 저게 누가 저런 식으로 단일화 하려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전날 제가 저 카페에 있었습니다. 아. 카페에 있다 나오는데 기자들이 엄청 많은 거여서 아, 여기 왜 그랬구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냥 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출국금지 조사를 뭐 받았다, 출국금지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한덕수가 네. 당비를 10,000원 된 한덕수가 지금 와서 와락 끌어안으면서 힘을 보태고자 하는 저런 퍼포먼스를 했다. 아직 출당 안 시켰습니까? 출당시켜야죠. 출당 안 진짜로. 했죠.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있나요, 혹시? 마지막 사진이 그리고 나서 오늘이 대선을 위한 본투표일이고요. 네, 윤석열, 김건희가 출몰을 했습니다. 저 진짜로 당내 투표를 했습니다. 그 자, 내란 윤석열 씨 저 선거 표 찍는 사진 한번 올려줄 수 있어요? 오늘 선거 출몰. 장에 나오는 사진. 빠밤. 그 사진 나올 동안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리자면 빠밤. 그 출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진정성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한덕수 그 분이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되도록 뭐 뭔가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홍준표 님하고 한덕수 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네. 그분들의 진정한 뜻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지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그렇죠.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른으로서 좀 단순하다 그럴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하여튼 뭐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타나서 대선 본투표장에 와서 네. 본투표를 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의 일이고 사실 되게 중간에 많은 일이 있는데 좀 줄였어요. 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을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네네. 6개월 정도가 왔어요. 벌써 그렇죠. 6개월이 지났네요. 네. 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위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데가 우리 그 추울 때 네. 그 용산 앞에서의 시위,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시위를 격하게 했던 데 국회 앞에서의 네. 시위, 또 헌법재판소 앞에 시위. 네네. 이 시위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추운데 어르신네들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그럼요. 그런데 시위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였어요. 음.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뭐죠? 탄핵에 대해 가지고 심판 받아야 되느냐,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 네네. 위헌이냐, 위법이냐.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국회 앞에서 뭐죠? 아까 얘기대로 그 탄핵에 대한 문제, 네. 부정선거 문제, 네네. 그런 거 세가 부정선거 문제, 탄핵 문제, 비상계엄 문제를 가지고 네. 우리는 6개월 동안 네. 싸웠다고. 네. 지금 현재까지 싸우고 이제 맞습니다. 왔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돌이켜 보면 전부 다가 비상계엄도 국힘에서 그렇게 극하게 데모를 했지만도 계몽령이 아니라 뭐죠? 위헌 위법이라고 사과를 네네. 했잖아. 맞아요. 비상계엄 미안하다. 네. 우리 후보가 얘기했잖아. 음. 그리고 두 번째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포기했잖아. 네. 맞죠? 네네. 두 번째 탄핵 반대 당론을 포기했고 세 번째 뭐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정선거에서 사전선거를 인정하면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김문수 씨가 앞장서가 또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린 6개월 동안 뭐 때문에 데모했는데 와, 우린 6개월 동안 와, 뭘 와. 누굴 위해서 데모했지?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정했잖아. 네. 정광훈이 주머니 채워주려고 되면. 그러니까 정광훈이 정광훈 이거 말도 안 되는 6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데모했나 이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하나도 우리가 다 인정했으면서 네. 저 두 사람의 저 걸어가는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인정했는가?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예? 진짜 우리 국힘 보수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데모했죠? 비상계엄 문제, 맞아요. 네. 탄핵 문제, 맞아요. 부정선거 문제, 네. 우리가 다 인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 그리고 인정할 거면 좀 빨리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근데 저 네. 보니까, 사진 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넥타이도 안 하셨어요. 빨간 넥타이도 안 하시고, 지금 보면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얼굴은 빨갛잖아. 아, 얼굴이 빨갛다. 얼굴 아. 빨갛. 나는 아까 우리 사카님 화를 막 내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나 혼자 좀 터질 뻔했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네. 네. 사카 아저씨 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잖아요. 우리 네. 중간 잘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자르고 싶어서 언제 투표하셨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진짜 이거는 갑자기예요. 타카 아저씨 이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투표 동료 문자가 왔는데 첫 번째 제목이 투표하셨습니까? 보세요. 게다 혼자서 보다가 내가 얘기하려고 내가 문자가 왔어. 아,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미치겠어요, 네. 타카 아저씨. 제가 좀 길어서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게 하죠, 속은 재밌게. 속은 즐겁게. 시원했어요. 예, 그렇죠. 화가 났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타카 아저씨께서 지금 네네. 분위기가 오를 만하면 자꾸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이 나는데 거의 막 혼내고 네. 계세요. 아니, 근데 예. 아니, 지금 난 진짜 국민들한테 아니 화낼만 하잖아 근데. 그리고 싸우자 발음할 때 제발 싸우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우로! 왜 다른 발음은 다 쓰는데 싸울 때만 사우자가 나오는지 저 사우로! 앞으로 도희가 앞으로. 싸우자입니다, 여러분. 네. 사우자 아닙니다. 아니 우리 네. 타카 아저씨를 그래도 내가 진짜 이거는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속은 시원해요. 그 아, 말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6개월 동안 우린 뭐 하는 거야? 네. 아, 진짜로. 6개월이면 되게 맞아요. 충분한 시간 그렇게 아니었어요? 거리에서 그건 진짜 맞아. 자면서 네.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인정했잖아. 네. 잘못했다고. 아 그리고 지금 야, 이거 코너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요? 타카 아저씨 한풀이 코너. 너무 좋은데요? 예. 타카의 확시. 네. 타카의 확시. 아유, 확시 한번 괜찮다. 알려주세요. 네.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내 말만, 고생을 내 했잖아요. 말만. 네? 네네. 그 와중에
전한길, 윤상현, 아우. 나경원 어. 죽 써가지고 김문수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남은 죽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정광훈이 주머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네. 두 사람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음. 그렇게 투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결국은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내고 얘기하는 순간에 2시 30분이 넘었어요. 자, 벌써 2시 벌써요?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1일 동태조사 저희가 지금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일 동태조사. 네. 동태입니다. 3, 2, 지금까지 1,8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어요. 네, 3, 2, 와우. 1 종료. 네, 종료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감독님께서 이 결과를 집계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종 기자님은 네. 1위는 누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한 명씩 채워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 전후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권영국 후보로 네, 봤고요. 그다음 좋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는 이제 15%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을 것이다.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15%? 네네. 그리고 이야. 김문수 후보가 35%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9%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목을 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예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은 네. 지난번 투표율보다 월등하게 높이지도 50%를 넘기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도 전국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판이잖아요. 탄핵 전국에서 50%를 못 넘긴다 하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전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그 기자님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준석 15%까지 찍는다 얘기하시네요. 네네. 네, 네, 네. 그럼 그거 그래요? 받고 제가 네. 근데 이런 건 받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일단 그러면 우리 결과 음.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결과 그렇죠. 띄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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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우. 1,800분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한 67% 정도 보이네요. 굳은자니까요. 굳은자인데 네. 도른자 아니고 굳은자요? 네, 아, 도른자는 어저께도 아니구나. 말씀드리고 제가 어저께는 좀 감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네네. 어저께 조금 분석을 좀 더 해보니까 음. 물론 틀릴 확률이 높죠. 네. 그 이재명 후보는 49.4% 정도 나올 것 같고 오늘 대구에서 투표를 좀 열심히 해주신 것 같으니까 김문수 후보 1% 올리겠습니다. 38. 어쨌든 4점 이준석 9.4. 9.4. 어쨌든 10%안 된다. 그리고 그 영국 분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그 정도 이제 득표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 고스톱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 고스톱 잘 못 치는데 네.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하고 쳐본 기억을 떠올리면 저는 제일 좋았을 때가 오광패가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 광이 한 3-4장 들어오면 근데 광이 3-4장 들어오면 점수가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되치기 당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광이 한 3-4장 들어온 패 같지만 투표율이나 그걸 보면 상상으로는 거의 한 25점 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냥 3점에 원고도 못 부르고 그냥 3점 먹고 끝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49.4. 네네. 어쨌든 뭐 지금은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들 그냥 예측 한번 그냥 들어봤고요. 그래서 탁 아저씨는 투표하셨어요? 아, 투표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걸로. 어쨌든 부정선거론자일 가능성이 있다. 네. 사전 투표는 안 했다. 오늘 투표 8시까지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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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8시까지. 8시까지. 네, 아, 그리고 자기 충분히 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신분증 네네. 가져가실 때 핸드폰에 사진 찍은 거, 캡처한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신분증 가져가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우리 1일 동태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되면 이번엔 아.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바로 취임해요, 그죠? 네네. 네, 바로. 취임하는 것은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 자정 전후하면은 네. 당선자가 유력하게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내일 저번에 예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를 보면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중앙선관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당선자 발표를 하고 당선증을 주는 순간에 네. 대통령으로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당선증을 받고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은 네네. 국군 통수권, 그러니까 아.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부터 이양받고 나서 업무에 들어가고 아마 취임식은 12시쯤에 국회 로텐다우로 해서 간단하게 하고 바로 용산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군수통관자를 그 네. 사람을 주면 저도요. 안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이 걸렸어요. 다른 그분 거는 주면 뭐, 안 돼요. 네, 지금 좀 유력하잖아요. 한 후보가, 모 후보가. 네네. 그분한테 국군 통수권을 준다? 안 네. 돼요. 야, 이거 이걸로 진짜로,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바로 취임식은 언제죠? 취임식은 내일 내일 12시, 바로 12시에 하고. 12시에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간소화해서 한다는 네네, 얘기가 간소화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예, 예.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네, 네, 예전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때도 그래서 뭐 그랬죠. 예포 예. 이런 것도 안 썼고 네.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요? 우리 탁종 기자님께서 민주당의 내각 라인업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뭐 조회수가 만만치 않은데 네. 그게 진짜 맞으면 요거는 진짜 네. 뭔가 턱정 중에 턱정. 턱종 중에 턱종, 성지 중에 성지가 된다. 그렇죠. 네. 그럼.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퀴즈입니까? 질문입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제가 사전 공부를 좀 해왔더니 네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관이나 이런 인선을 제대로 마치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냐면 네. 195일이 걸렸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턱정 기자님 한 며칠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달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어. 그때 당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의석수가 그치.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죠. 지금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뭐 국무총리도 지금 뭐 바로 자기들끼리 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임명 동의가 장관 다 청문회도 되니까. 자기들끼리 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봐서 내일 바로 하게 되면은 아마 일주일 이내에 예, 예.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보름 안에 바로 취임시키지 않겠느냐.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넣었다 뺐다 지금 내가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피파 온라인 축구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 선수 우리 고르듯이. 탁 아저씨가 잘 쓰시는 용어 있잖아요. 모짜 모짜 해가지고 모짜 하면서. 모짜. 자기들끼리 모짜 네,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 빨리 저도- 끝나요. 저도 뭐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음. 그 2달간의 과정 모든 플랜이 이미 다 짜여져 있다. 네네. 그래서 2달 안에 이미 많은 것들이 맞아요. 정리가 될 것이다. 음. 네. 라고 저는 들었고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예. 사실은 좀 무섭긴 해요. 예, 예. 그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을 거고 그리고 그 준비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미 뭐 통과시키고 하는 건 속도가 되게 빠르리 갈 것 네, 같아요.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네.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야죠. 네, 음. 맞습니다. 또 제가 아는 가까운 우리 이재명 가까운 참모 역할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고 취재를 해보니까 네. 우리 뭐 결과에 어떻든 간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어려운 시기지만도 자기가 네. 잘해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을 바란다. 음. 그런 점에서는 뭐 기대해봐도 안 좋겠나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에 해왔는 흔적 때문에 그럴 그렇죠. 건가 이랬더니 그런 부분이 더 영향을 끼쳐서 음, 내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과거를 네. 뭐죠? 네.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바뀔 확률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일련의 사태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에다가 정책내 보고 박범계 보고 야 내재 이런 것들 대통령 중에는 없게끔 법 만들어라고 시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충성한 거예요. 네. 이게 뭔 전법이냐면은 히틀러 정권 당시에 히틀러가 야 유태인 청소 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밑에 놈들이 알아서 유태인을 우리 유태인을 조지면은 좋아할 우리 것 같아요. 히틀러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유태인을 조진 거예요. 개별서가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히틀러 총통께서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알아서 긴 알아서 거예요. 한 거죠. 그러니까 겁나는 건 뭐냐 하면은 민주당에 있는 저 법조인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범계를 비롯한 정청래를 비롯한 이런 선수들이 알아서 이재명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일을 맞아요. 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 알아서 잘하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독재 총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두렵다는 겁니다. 맞아요. 민주당은요, 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떠한 무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이 엄청 빨라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합니다. 일사불란하게 맞아요. A 안, B 안 다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뭐가 일어나면은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네, 네. 누굴 위해서죠? 한 분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 저기 홍준표 이분이 지금 제가 그 민간인 홍준표 씨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아, 민간인, 민간인이잖아요. 여행자, 여- 여행객? 여행객. 하와이. 망명자인지 여행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네네. 그 중간쯤에 있는 홍준표 자연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좀 볼까요? 네. 숲이 병들면 병들지 않은 일부 나무만 이식하고 그 숲은 불태워야 한다. 네. 병든 숲을 방치하면 산 전체가 병들게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저 내용을 보고는 네네. 제가 좀 앞서 나간다면은 네. 뭐 이번에 갔던 뭐 김대식 의원이라든지 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이준석하고 같이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이중대 하겠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네.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네. 그렇게 좀 힘든 길을 갈 만큼의 성정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저 메시지는 네. 굉장히 의미 있게 네.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의미 있게 봐야 네. 되고 아, 그래요? 깊이 봐야 되고 네.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겁니다. 네. 이준석이 중심으로 그렇구나. 하고 네. 자기는 거기서 상황 네. 노릇 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네. 지금 이 보수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위헌 정당으로서 남아 있을 거냐 네.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내란에 대한 문제는 원체 네. 이재명 씨가 강경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게 되면 홍준표 씨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뭐지? 국힘은 제대로 가지는 맞습니다. 못할 거다. 네. 어, 저는 내공이 아직 타카 아저씨만큼 깊지가 않아서요. 저거 보자마자 딱 숲 하면 숲제명 그치. 생각나고 그다음에 숲사이밍. 뭐가 생각나냐면 옮겨 일부 나무만 이식해야 된다 했을 네. 때 그 네. 홍매화 심는 이준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 네, 저는 그 두 개가 너무 떠올라서요. 나 다른 생각이 전혀 새벽에. 떠오르지가 아. 않아요. 예. 거기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100만 원? 예. 또 심었다고 하죠, 같이?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치겠다. 잘 봐야 될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 지난번 우리 DJ하고 이해창하고 이인재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인재를 그다드린 사람이 DJ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긴다고 보고 네. 이준석이 표가 우리가 의미 있는 표가 나와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준석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젓가락 코끼리 아무 문제 안 돼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이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홍준표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있다 보면은 병들어가 죽지만은 민주당 이중대가 되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 벌써부터 자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줄 설 사람 빨리 나와라. 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붙어라? 그렇죠.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볼 네. 수도 있겠다. 근데 저거를 지웠나 봐요? 없어요. 네, 지금 안 올라가 네, 있어요. 지운 것 같아요. 네, 지웠어요. 네, 네. 후다닥 또 지우셨네. 네. 왜 지웠나 바로 보면 그렇죠. 숲을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숲이 누군지를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렇죠. 그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게 바로. 태우면 네.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우라는 표현은 너무 과했다 생각해서 지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이 뭔가 이래요. 하고는 싶어. 그러니까 늘 네. 보면 하고는 싶은 말인데 일단은 해요. 하고 뭔가 찝찝하면 싹 지운다. 아. 그거 맨날 해요, 그렇게. 아, 네. 그래요? 네. 홍사이다, 홍콜라 이래가 20대 특히 남성들한테 네. 메시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글을 쓸 수 있는 맞습니다. 용기입니다. 네. 저거는 홍준표 씨 아니면 저런 글을 못 맞습니다. 씁니다. 네. 용기 맞죠? 객기 아니죠? 객기는 용기죠. 그리고 정세 판단이나 또 국민들의 여론, 민심이 내 글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한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 선거 이후가 만만치 않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우리 국힘에서의 변화,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위치, 또 당권, 뭐 네.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굉장히 혼재하게 네. 복잡하게 돌아갈 거다. 네. 그때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저 글을 보면서 우리 예지다람쥐랑 저랑은 좀 통했어요. 우리는 일단 그쵸, 숲자이밍 숲제명. 생각하고 홍매화를 생각했다면 네. 이제 두 분께서는 네. 네, 우리의 보물과 같은 두 분께
홍매화 심었어. 숲 대신 이재명 얼굴 넣었어. 나 미치겠어. 우리 감독님. 아유, 우리 감독님 잘했다. 야, 네. 감독님 센스가 장난 네.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여튼 와. 숲에다가 이재명 얼굴을 넣어주고 홍매화를 하나 심어주셨다. 근데 하여튼 우리 두 분은 우리 타카 아저씨하고 그 턱종 기자님은 우리보다 일단 해안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홍매화를 생각했지만 왜 이러세요 갑자기? 네. 그래서 투표는 하셨냐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의 저희가 선택 문제니까 자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강요가 아니고 질문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바타입니까? 네. 아, 오늘 투표하라고 권고하는 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네. 몇 번 그치. 찍었는지만 말 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티키타카 쇼를 달려왔고요. 여러분들이 네, 응원해주신 응원의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네, 다람쥐. 아,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네, 사필기정님, 자윤님 꼬리 잡습니다. 화이팅! 글 주셨는데, 그 위에도 좀 보여주세요. 민폐 없는 자윤님, 미운 놈, 떡 하나 주자 싶어서 투표 용지를 보니까요. 다 미워서 서운하지 않게 공평하게 골고루 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야. 이재명도 답이 없지만 이 시점에 친윤이고 친윤이고 뭐고 친윤이 제발 답 없는 보수 친윤 말고 답 있는 한동훈으로 좀 갑시다. 그런 글도 주셨습니다. 예. 미래의 희망이 국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동훈 없는 국힘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지금은 뭐, 네. 예,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한동훈 대표 외에는 뭔가 희망적이 아니 사람이 없잖아요. 예, 사람이 안 보이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많죠. 사람은 많은데 네. 지 생각만 하니까 다. 그렇죠. 예. 사람은 많은데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네. 사람은 많은데 가치가 없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우리가 예지다람쥐 랩을 열받아서 못했잖아요. 그죠?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지다람쥐 선택에 맡길게요. 해야죠. 오늘은 해야 되고. 할까요? 오늘 이게 우리 어제도 진짜로 다들 화가 많이 나셨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네, 힘내서 우리가 할 일 해야죠. 오늘의 네. 포인트는 우리 탁종 기자님이 정박에 치고 들어오는 나 진짜 약간 돌림 노래로 랩을 듣느냐, 뭔가, 정박에 치고 들어오느냐, 요거 중요하죠. 뭔가 어둠의 띄오 같은 느낌, 어둠의 띄오 같은 느낌이지만 아, 적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어제 그래서 한 주 빼먹었어요.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자. 아이, 그러니까. 기대를 근데 약간 좀 열이 들 받았는데 네네. 네, 그래도 한번 오늘의 해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턱종 기자님이 얼마나 정박에 치고 그 들어오느냐. 감독님 가사 준비됐나요? 밑에 띄워주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드랍 더 비트, 야, 요. 드랍 더 비트. 요. 야, 네. 예, 가사 띄워주시고요. 예. 화면까지 들어오네. 좋습니다. 여. 야. 에이요 진투더 용 구태 정치들의 표본 당을 뽀갠다는 주군의 명을 받은 행태 국가와 국민 향한 파렴치한 추태 네. 구태 냄새나는 새벽녘에 미친 후보 교체 교체. 여태 반성 없는 모습의 당원들만 피폐 피폐. 원칙은 무너져 책임은 장식뿐 장식뿐. 민심을 외면하고 당원을 무시해 네. 명단 돌려 돌려. 연판장 돌려. 돌려 당신들이 말하는 게 이게 보수 정신 정신.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이제. 갈 길은 하나 친눈 떨거지들 사태 사태. 당신들 그때로 들지 않아 절대 각오해라 이제 민심을 민심은 철퇴 철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그건 바로 처음 처음 맞기 맞기 전까지 But down shut up people power loves this party 오늘 그래도 우리 턱정 기자님 그래도 이 주먹을 딱 올리네. 많이 야, 들었어, 이건 많이 잘했네. 들었어. 자,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적응이 안 돼요. 발전했네. 적응이 안 돼요, 아직까지. 네. 그래도 한 30점까지 왔어요. 왔어요. 예. 오늘 보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타카 씨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언제 들어도 진짜. 젊어지는 수 있다 그럼 열심히 해야지. 네, 좋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진짜, 뭐 좀, 이거 있잖아요. 딕션이랑 목소리랑 발성이 진짜 좋아. 진짜. 근데 진짜 조금이라도, 네. 예,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티키타카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음반 하나 내줘야 돼요. 네.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좋아! 필요합니다. 좋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돈은 우리 게스트가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요즘 좀 종목 뭐 좋은 거 있어요? 사실 개인의 지금 분위기가 의견이지만.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네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음.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네네. 한 3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오, 암호화폐 투자를 혹시 하신다면 네. 이더리움을 관심을 가지시라고. 여기까지. 근데 그 이후에 네. 한 50%좀 올랐다는 오. 거. 와.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 380만 원을 이야. 3주 만에 갔다 왔는데 네. 좀 안타까운 건 농심이 46만 5천 원을 찍고 음.
지금 40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밀려 있거든요. 눌려 있다. 자, 여기까지 눌려 있다. 눌려 농심이 있다. 눌려 있다는 건 다시 눌림목 올라간다? 매수 찬스일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은 항상 귀담아 들으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아. 투자는 개인의 그렇죠. 선택이라는 선택입니다. 거.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하시되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개인의 권리고요.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이렇게 깔끔- 이쁜 말씀하시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곳은 야, 진행자가 역시 멋있는 여기는 그- 뉴스엔지 정답은 없어 티키 쇼! 딱까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보시면 돈도 벌 수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돈을 벌 수 Maybe. 있을 수도 있다. Maybe. 네. 오늘 영어 안 했어. Maybe. 야. 아, 농심 아저씨 동공지지.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턱종 기자님. 아니 오늘 뭐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맞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네. 아니 그러니까 하진성님께서 지금 네, 네. 제가 이렇게 툭툭 가끔 던집니다. 네. 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하셔죠. 바로 니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 개인기가 너무 많아서 늘 네. 까먹어요. 한 번씩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 그렇지. 자, 이제 끝으로 6월입니다. 6월. 어제부터 새롭게 손보인 우리 턱종 기자님의 마지막 멘트. 네, 지금 자리를 딱 고쳐 잡았어. 딱 이렇게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3, 2, 1, 갑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삼천리 금수광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의병을 자칭해서 아름다운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선조들이 자칭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다람쥐 여러분, 다람쥐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의병이 되어 주셔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는 다람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저렇게 정색을 하고. 아, 네. 그럼요. 그 조만간 한복 입고 한번 나오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의병장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 조만간 한복 한번 입고 나오실 거예요. 그거 비밀 아니었어요. 하여튼 예고편. 해야 된다. 윤석만 기대해 앵커도 주세요. 계속 얘기하죠. 행동하는 지성이세요. 아이 그렇죠. 네, 네, 행동하는 맞습니다. 지성.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다람쥐의 천원의 혁명으로 당의 주인이 돼서 국힘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새 시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또 보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 없다. 네, 이고요. 내가 할 줄 알았지. 이제 끝날 때니까 여러분 저희가 내일 방송도 안내 드리고 제가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윤석만 전 논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 대한민국 9시 방송 시작을 하고요. 또 10시에는 제가 뉴스 사랑방 이어갑니다. 또 1시부터는 티키 타카 쇼! 네,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나오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1시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오후 4시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제가 출동을 합니다. 자, 내일도 9시, 10시, 1시, 4시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특히 타카 쇼!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